조계종 중앙종회 최대 종책 모임인 불교광장이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경우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종단화합을 내세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K컬처 300조 원 달성 목표가 다뤄진 가운데 걸림돌로 지목된 중국산 짝퉁 뮤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세 차례나 역임한 서운대종사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다음 달 8일 예정된 가운데 과거 봉은사 토지 매각을 반대했던 대종사의 글이 최근 발굴돼 30주기를 맞아 공개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스님의 관점에서 풀이한 책, 경주 세계를 품다가 나왔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제주도가 빈집과 마을을 명소로 탈바꿈시키면서 지역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뇌 최대 종책 모임 연합체인 불교광장 회장에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경우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모든 종도들의 원력을 모으는 구심점이 되겠다며 종단화합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를 구성하는 종책 모임 화엄 1, 2, 3회와 비구니회, 무량회가 연합한 불교광장.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회를 열고 전체 59명 중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는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을 회장으로 인준해달라고 요청했고 만장일치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경우스님은 호랑이 굴에 제발로 들어온 기분이라며 간단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취임사를 통해 불교계가 당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한국 불교의 1600년 역사 속에서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이 소통하고 대화하여야 종단이 화합하고 종단이 발전되고 중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단의 100년 대계는 출가 본분사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특히 불교광장이 모든 종도들의 간절한 원력을 모으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을 세워 희망의 장정을 열어가는 본립 이도생의 불을 지펴 나간다면 불조의 해명을 올곧게 잇는 거룩한 불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불교광장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회장 인준 절차에 앞서 불교광장 총회에선 회칙 개정도 이뤄졌습니다. 전현직 교구본사 주지가 특별회원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해졌고 의결권과 회장 선출 자격을 정회원과 동일하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회장의 경우 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1인을 정해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했습니다. 불교광장 신임 회장 경우스님은 취임식 이후 곧바로 운영위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달 5일 정기회와 종책 모임 운영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불교광장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이 종원 개정 등을 다룰 이번 중앙종회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로 전 세계의 눈과 귀가 경주로 향한 가운데 경주의 자연과 역사, 문화, 사람의 혼을 스님의 시각으로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저자 월명 스님은 에이펙 이후 더 많은 사람이 어머니의 땅 경주를 찾아 치유의 시간을 갖길 서원했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서울 남산 월명사 주지 월명 스님이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기념해 책을 내놨습니다. 신간 천년고도 경주 세계를 품다는 스님의 혼 시리즈 4번째 책입니다. 제주의 혼, 대구의 혼, 충남의 혼에 이어 경북의 혼을 집필하던 중 지난해 경주 에이펙 유치 확정 소식을 듣고 경북 경주를 주제로 썼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경주를 보다 제대로 알고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써서 경주를 세계적인 문화나 역사나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알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경주라는 데는 자체가 우리가 숨이 쉬는 도시거든요. 우리가 에이펙에 경주 선언한 다음에 에이펙 이후에 경주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이번 책은 불국토 경주에 스며들어 있는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산과 강의 자연, 역사와 인물을 스님의 글과 전문가의 사진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 기획했습니다. 집필을 위해 지난 1년간 경주를 100회 이상 찾았던 스님은 경주를 어머니의 땅, 치유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토암산 석굴암에서 동해바다의 일출을 바라보며 문무대왕암에 깃든 정신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답답했던 마음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주는 우리가 석굴암에서 동해안 해 뜨는 걸 보면은 가슴 속에 속 터지는 게 다 날아간다고 보는 치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란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머니 같은 땅, 한국에. 월명 스님은 지난 202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가치를 역사와 문화, 불교적 시각으로 둘러보는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잘 알리는 것이 포교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 스님은 책이 모두 완성되면 문화 역사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지역별로 문화를 전 알려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문화 알리는 데가 어려우니까 저는 책으로 전 알려야 되겠구나, 문화를. 그래서 최후에는 이제 책이 다 완성되면은, 대한민국 책이 완성되면은 문화 역사 도서관을 하나 지으려고 해요. 우리 땅에 남아있는 뿌리와 정신을 되새겨보는 한 수행자의 대작불사는 종교를 넘어 묵직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3번 역임한 서훈 대종사가 봉은사 토지 매각을 반대하며 남긴 글과 기사 원본이 30주기를 맞아 공개됩니다. 전등사 주지 여엄 스님은 그제 서울 종로 두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야기로만 전해졌던 서훈 대종사의 봉은사 토지 매각 반대 입장이 스님이 남긴 3, 4종의 문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서훈 스님을 인터뷰했던 기사 원본을 찾아 봉은사 토지 매각 과정과 이면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봉은사 주지였던 1968년에는 종단의 봉은사 토지 매각 방침에 반대하여 봉은사 대웅전 앞에 장작을 쌓아놓고 자화장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30주기 추모 행사에는 세미나와 문집 발간, 사진전 등을 통해 새롭게 발굴한 자료와 정언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등사와 이목당 서훈 문도회는 스님의 30주기를 맞는 다음 달 8일 전등사에서 추모달에 문집 봉정식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전등사 역사문화교육관 중공기원법회를 봉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교문화진흥 조계종 성찬회는 어제 윤재웅 동국대 총장에게 장학금 2천만 원을 전달한 뒤 교내 정각원에서 장학생 20명에게 일일이 증서를 나눠주며 격려했습니다. 성찬회 상임이사 현각 스님은 큰 도움은 아니지만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전한 지 20년이 지났다며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찬회는 2003년부터 동국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지금까지 3억여 원을 전했습니다. K컬처 돌풍의 박물관 기념품 뮤즈가 큰 인기를 끌면서 2030년까지 K컬처 시장을 300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요. 여기에 중국산 이른바 짝퉁 뮤즈가 걸림돌로 떠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 우리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RM이 소장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던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전 세계에 열풍을 몰고 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속 캐릭터로 품절 사태까지 빚은 까치호랑이 배지. 한국 전통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커지면서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상품 뮤즈의 인기 또한 폭발적으로 치솟아 올해 뮤즈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3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쇼핑몰에서 짝퉁 뮤즈가 판매돼 우리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뮤즈의 대외 이미지 훼손 등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짝퉁 뮤즈 판매 문제가 제기됐고 우리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또 뮤즈 제작에 참여하는 소규모 업체와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직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 뮤즈 사업에 대한 지원이 실은 많이 영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습니까? 2주간? 지난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짝퉁에 대해서 막는 것도 있어야 될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자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프리미엄 상품을 만들어서 짝퉁과 차별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K컬처 시장 300조 원 전략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K컬처 300조 원 달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올해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방한 관광 시장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방한 관광 시장 전반을 점검해서 새로운 관광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K컬처가 이끌어주는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도 3천만 이상으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K컬처 300조 원 전략에 대해 새로운 비전이 아니라 기존 계획을 외형만 바꾼 것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방한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K컬처 300조 방한 관광객 3천만 이 구호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문화 공약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자, 선언만 있고 제대로 된 움직이는 건 저는 못 봤습니다. 문화강국으로 가는 K컬처 300조 원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비전 제시나 구호를 넘어 전통문화 콘텐츠 발굴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선찰 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가 개산 1347주년을 맞았습니다. 범어사 방장 정여스님은 의상대사의 창건 정신을 이어받아 모두가 부처님 마음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당부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범어사 경내가 국화꽃으로 화려하게 장엄됐습니다. 범어사 대웅전 앞마당을 가득 메운 스님과 불자 등 하부 대중들은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하며 불법의 등불을 밝혀온 범어사 1347년을 되돌아봤습니다. 특히 올해는 범어사를 창건한 의상대사 탄신 14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해 올해 개산대제는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의상대사께서 이래로 수많은 조사 스님들께서 청정한 수행과 원력으로 이 도량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분들의 가르침과 발자취는 오늘의 범어사를 있게 한 귀한 유산이며 우리가 미래 세대에 전해야 할 정신적 자산입니다. 또 범어사가 우리의 정신문화를 꽃피워온 부산의 대표 사찰인 만큼 범어사 개산대제는 모든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축제의 장으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널리 전하고 범어사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계기가 되어 시민의 안녕과 부산의 발전 그리고 부산이 세계 인류 선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기도와 성원을 보내겠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방장 정여스님은 법어를 통해 의상대사의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선을 여시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세상이 어렵고 힘든 때 전부가 부처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계산 대제에 앞서 범어사 보좌로에서는 범어사 전 문중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대 조사 스님의 위패를 모시고 헌화와 헌달을 올리는 범어문도 합동달해제가 열려 범어문중의 화합을 다졌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해남 미황사가 괴불부처님에게 한 해 수확물을 공양 올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감사드리는 불교 종합예술 제25회 미황사 괴불제를 봉행했습니다. 그제 열린 미황사 괴불제는 대웅전을 해체해 복원 중인 현장에 불단을 세우고 법석을 마련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미황사 주지 향문 스님은 300년 만에 법당을 해체 작업 중인데 부제만 해도 5,400여 개가 넘는다며 대작불사를 잘 마무리해 내년에는 가을 하늘 아래 대웅전 앞에서 괴불제를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가피담이 전해지는 미황사 괴불탱은 조선 영조 때 조성된 국가 보물로 높이 11m, 폭 5m에 이릅니다. 미황사는 20여 년 전부터 야단법석을 차려 괴불부처님을 모시고 괴불제를 봉행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선양하고 있습니다. 뉴스 속 뉴스 BBS 뉴스입니다. 갖가지 이유로 남은 빈집이 시골 지역에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거나 우범지대로 전락하기도 하는데요. 제주도에서는 빈집이 지역의 명소로 탈바꿈하고 비어가는 마을이 문화공간으로 바뀌면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소멸위기 지역 주민들의 협업이 어떻게 지역을 바꿀 수 있는지 박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낡은 축사가 고즈넉한 분위기의 카페로 재탄생했습니다. 쓰러져가던 빈집에 배어있던 정취를 그대로 살린 리모델링이 돋보입니다. 주말엔 관광객이 줄을 이으면서 이제는 제주 이색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낡음이 주는 분위기, 그 역사라고 생각을 했고 새로운 자재, 신축을 지었을 때의 표현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날 것 그대로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집계된 전국 농어촌 지역의 빈집은 7만 8천 호. 빈집 문제를 좌시할 수 없는 정부와 지역사회는 이 같은 빈집 재생 사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나섰습니다. 거래를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빈집 은행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21일 날 문을 열었고요. 다양한 용도로 빈집을 재생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정부인만으로 할 수는 없고요. 민간이 이것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좀 들어와서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연결시켜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협업으로 비어가는 마을이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사례도 있습니다. 제주 세화마을의 협동조합과 도시재생센터는 일과 휴식을 함께하는 워케이션 센터와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한 지역민들을 불러 모읍니다. 주민들의 재능 기부까지 더해져 세화마을은 문화향기가 가득한 마을 공동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찾아오다 보면 다양한 먹거리라던가 이런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텐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에 맞는 야간 식당도 생길 것이고 그에 맞는 숙소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이해관계가 생기면서 다 함께 융합되는 그런 마을이 되지 않을까. 인구 소멸이란 위기를 맞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주민이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빈집과 비어가는 마을은 유명 카페와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BBS 뉴스 박은수입니다. 삼국유사 지필지인 경북 군위 인각사가 최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 목록에 등재된 삼국유사의 가치를 알리면서 국제목록 등재를 발언하는 제4회 전통음악 경연대회와 한마당 음악회를 함께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은혜사 회주 돈명 대종사를 비롯해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과 주호영 국회 부의장,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김진열 군위 군수, 서진영 BBS 불교방송 사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국사회전선의 법력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전국 전통 음악 경연대 잘 마치고 우리가 기대하던 음악 개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마음껏 즐기시고 그동안의 행복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음악 경연대회는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수상자 41명을 가려낸 가운데 민요 부문 이우승 씨가 영예의 일반부 종합대상을 받았고 판소리 부문에 참여한 이우연 씨가 일반부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